텍사스주 의회에서 또 다른 이제 관심이 갈 만한 법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검열법. 법 자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검열법이라고 돼 있는데 censorship law라고 빌 혹은 law라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검열 금지법입니다. 검열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삭제한다거나 사용자를 정지시키는 것을 한다거나 사용자를 악마화하는 것, 이게 뭐냐면 디모나이즈 한다라고 해서 사용자를 나쁜 놈처럼 취급해버리는, 디모나이즈 하는 거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게시물을 억압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은 시각 검열의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은 내가 검열의 피해자라고 딱 그 시각적인 증거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용자들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을 고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컨텐츠를 삭제하면은 사용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나 왜 내 걸 삭제하느냐, 이것은 다시 돌려놔라라고 바로 사용자가 회사 측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민원 시스템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정 컨텐츠를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그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회사들은 컨텐츠를 조정하고 순위를 지정하고 홍보하는 방법과 같이 컨텐츠 관리라든가 데이터 관리 및 비즈니스 실행 사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컨텐츠 제거 실행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는 투명성 보고서라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열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법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지만, 하지만 이게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슷한 법안에 서명을 한 적이 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어떤 법안이 나왔었냐면, 플로리다에서는 정치 후보로 입후보를 한 후보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그 사람을 자기네 플랫폼에서 쫓아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플랫폼에서 강제로 정치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을 쫓아낸 플랫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금융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플로리다에서 만들었었죠. 근데 이 법안이 다 상하원 다 통과가 됐고 주지사가 서명까지 다 했는데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졌습니다. 연방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을 했냐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가 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게 왜 수정헌법 1조에 위배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할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를, 그거를 왜 수정헌법 1조에서 나를 보호해 주질 않고 왜 말 못하게 만드는 저놈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방법원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텍사스주도 결국에는 이번에 나온 검열 금지법이 비슷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크 프리덤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테크 프리덤에서 변호사로 역할하고 있는 아리콘이라는 변호사가 데일리 컬러라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입법자들은 한 달 전 연방법원에서 플로리다의 위헌적 소셜미디어 발언 코드를 옹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 플로리다 주에서 소송에 진 것을 봤을 텐데 그걸 보고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텍사스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텍사스 법안의 언어는 다르지만 표현은 다르지만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의 편집 재량권 침해로부터 보호해 주기 때문에 결과는 같을 것이다. 편집 재량권이라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230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통신품위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글들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운영 회사들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설사 그 플랫폼에 올라온 글들을 삭제를 했건 이용자를 추방을 했건 어쨌든 간에 이 플랫폼은 소송당하지 않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 편집 재량권 침해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회사들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법 조항들을 각 주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헌법학자들의 견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겠고요. 유타주의 주지사 또 좀 비슷한 검열 반대 법안을 지난 3월 달에 만들었던 주의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올렸던 거를 주지사가 거부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켄터키주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플랫폼들이 자신의 중재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는 했는데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들을, 빅테크 회사들을 어떻게든 꼼짝 못하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원들이 다 전국에서 다 국리를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다라고 딱 떨어지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단 소송을 추진을 해서 그 집단 소송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좀 주목해 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또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그런 판례를 만들어낸 적이 있죠. 독점금지법을 이용을 해서 이 빅테크 회사들한테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과시키는 방법들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방법으로 이야기될 수 있으니 그런 방법들은 계속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 정도는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빅테크와의 전쟁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전쟁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에 만들었던 이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내가 세운 의지에 대해서 내 뜻을 펼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를 만들었던 그 첫 기조에 맞는 국가 운영 시스템, 그리고 그 기조에 맞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여러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지치는 상황이 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